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25만 원이고요. 마이너스 2만 원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진짜 힘듭니다. 지금 오늘도 장중에 한번 크게 출렁이었는데요.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어, 제가 지금 머릿속이 좀 복잡하긴 한데 생각나는 것들을 두섭이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밤에 미증시가 거의 뭐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전날 상승했던 부분도 있었고 다른 것보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게 뉴스가 지금 서로 다른 뉴스가 상반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급등했던 코스닥이 4% 넘게 상승했던 그 이유는 푸틴 대통령이 독일 어떤 외교관하고 만나가지고 훈련이 끝난 부대 일부가 철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일부 군대가 철수한다 하니까 이제 훈련이 끝나는 대로 나머지도 다 철수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긴장 완화라는 생각을 하고 증시가 상승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는 미군이 철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위성으로 다 지켜보고 있는데 요즘 워낙 위성 장비들이 좋기 때문에 위성으로 보고 있는데 철군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EU 쪽에서는 철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군대가 더 들어오는 걸로 보인다. 증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러시아 쪽에서는 어, 열차를 통해서 지금 철군 중이다. 이렇게 또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서방 세계하고 주장이 엇갈립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할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난 부대들을 어, 철수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방 쪽에서는 그 위성으로 지켜봤는데 군대를 빼는 움직임은 없었다. 오히려 더 증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상반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러시아가 어떤 예고 없이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이 상당히 좀 높아 있는 상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정씨가 어제 초반에 하락을 좀 했었어요. 이 우크라이나 긴장감이 계속된다는 것 때문에 러시아 병력 축소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하락하고 있다가 장 막판에 다시 들어올렸어. 이제 보합 마감했는데 장 막판에 들어올린 건 왜 올렸냐면 연방준비제도의사 FMC에서 의사록이 나왔는데 기존 것과 별다른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0.25포인트 정도 인상할 걸로 3월에 인상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나온 것은 어,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0.25포인트가 아니라 그 이상 0.5포인트 정도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추가 내용이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금리가 급격한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도감을 가지고 하락하던 부분을 상당히 만회하면서 보합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금리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았다고 보면 되겠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을 계속 흔들고 있는 상태고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단 시장에 충격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것은 지금 반반 정도로 봅니다. 러시아가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만약 공격을 한다면이라는 걸 가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지적으로든 어떻게든 오늘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에 있던 또 작은 어떤 나라가 러시아가 공격하는 하고 3일 만에 항복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가 노리는 것도 그거 같아요. 계속 위협을 줘가지고 우크라이나 안에서 거기에 이제 러시아 쪽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그쪽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부추기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긴장감이 계속됐을 경우에 어, 그냥 전쟁이 탁 터지는 순간에 바로 항복 이렇게 최단 시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포위를 하고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 뭔가 얻을 건 충분히 얻고 빠지든지 아니면 실제로 공격을 해서 어떤 그 물리적인 전쟁을 통한 어떤 이득을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 같고요. 그 지금 대충 흐름 보면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EU 가입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EU가 나토 쪽이 지금 러시아 쪽으로 자꾸 동쪽으로 자꾸 밀고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강경한 모습 이게 이제 충돌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로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다 저 같은 경우 두 가지를 다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국지전이 발생됐을 경우에 정신은 그 순간에 급락하겠죠. 급락할 때 어, 충분히 빠진 상황에서 바닥에서 오히려 매수가 들어가는 타이밍으로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괜히 주식 보유하고 있다가 팡 터지면 급락할 때 손실이 크게 발생하니까 가능하면 그 오버나잇 물량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 일단 유사시에 대비를 하면서 확 빠지면 충분히 빠진 다음에 거기서 바닥에서 매수 잡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음, 제가 어제 보유했던 종목이 시그네틱스하고 매크스하고 해룡실리콘하고 히마시스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뭐 그 오늘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그 휴마시스는 아침부터 힘이 없어가지고 그 보합에서 팔았습니다. 그다음 시그네틱스도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보합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했거든요. 그래서 보합에서 다 정리를 했고 매크스도 뒤에 정리했습니다. 본전에 정리하고 해룡 실리콘 하나만 남겨놓고 있었거든요. 해룡 실리콘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시장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여기서 오늘 좀 다이나믹했죠. 지금 보시면 코스닥인데요.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5분봉으로요. 잘 가고 있다가 여기서 코스닥이 급추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급추락하고 들어올리고 내리고를 몇 번 하다가 결국은 밀려가지고 그 약간 하락하는 선에서 끝이 났고요. 이때 그 러시아 쪽에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대장은 GSE라는 종목이 대장으로 보여져요. 이 도시가스 뭐 이런 쪽인데 일단 얘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대장격으로. 그래서 GSE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코스닥 5분봉하고 비교해 보면 코스닥 5분봉에서 추락하는 이 시점 12시 50분이죠. 이때가 여기 12시 50분입니다. 얘가 급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어, 러시아 언론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에서 그 러시아계 그 반군을 그 네 군데를 공격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안에 러시아인들을 이주를 많이 시켜갖고 거기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쪽하고 이제 그 서로 다르니까 어,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반군을 형성해서 있는가 봐요. 동쪽 편에 러시아 쪽 편에 있겠죠 아무래도 국경지대 쪽에 거기 있는데 러시아 언론에서 말하기를 그런 반군 기지에 반군 거점 지역에 우크라이나에서 어, 포격을 가했다 이렇게 이제 언론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포격을 가했다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죠. 전쟁이다 이렇게 연상이 되니까 바로 코스닥이 급락을 하고 어, 그 이제 석유 관련주, 뭐 가스 관련주로 해서 얘가 GSE가 가격이 싸니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종목보다는 실제로 이거 일어났을 때 그 국제 유가는 크게 그 심하게 오르진 않았거든요. 이 상태 가지고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텍을 가지고 대응을 했습니다.
빅텍이 쫙 올라가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엔 저 엘컴텍으로 대응했었어요. 엘컴텍으로. 빅텍으로 하는 게 좋을 뻔했는데 빅텍이 너무 빨리 떠버려갖고 엘컴텍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 이제 뉴스가 막 그 혼란스럽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그 사실 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찌라시가 막 돌고 그런 이런 저 긴박한 뉴스가 나오고 나면 상반된 뉴스들이 막 그냥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같이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제가 같은 경우 주로 하는 거는 그 HTS의 그 종합 뉴스 뜨는 거 거기 보고 그다음 네이버 게시판에 빅텍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그 정보를 캐치한 사람들이 거기다 막 이제 퍼나르기를 하죠. 그래서 그 뉴스가 이제 그 첫 번째 봤던 게 우크라이나에서 반군 공격했다는 뉴스를 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러시아에서 그걸 빌미로 해서 공격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공격한 건 아니지만 러시아인들이 반군으로 있는 거기를 공격했다는 얘기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러시아에서 그걸 빌미로 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 우려감으로 해서 이제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였는데 이건 엘컴텍은 별로 재미를 못 봤고요. 픽텍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일단 그 역시 대장격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석유 관련주 중에는 GSE가 대장격으로 움직였고요. 안 내려오고 계속 버티고 있죠. 다른 건 보면 조금 밀립니다. 올라갔다 뒤로 좀 처지죠. 근데 빅텍은 올라갔다가 거의 안 밀리고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대장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증시가 확 떨어지고, 전쟁 관련주나 금 관련주, 석유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일단 가지고 있던 거 바로 던졌고요. 최대한 빨리. 왜냐하면 어, 해룡 실리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죠. 이게 방독면이긴 하지만 그까지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올랐는 게 실적 우량 같은 이런 걸로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터지니까 이제 우량주 관점으로 던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던졌어요. 이거 해룡 실리콘 던지는 거 보면 8,010원에 던졌거든요. 동작 빨랐죠. 여기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던진 이유가 코스닥 지수가 쭉 빠지니까 일단 이런 신호가 나오면 뭔가 사건이 터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미국 선물 지수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미국 선물 지수가 보합권에 있다가 하락하는 모습이 딱 나왔어요. 오늘은 뭐 급격하게 확 안 떨어지고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이 찌라시가 느리게 동작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선물 지수가 서서히 빠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빠지니까 이건 뭔가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석유 관련주가 덜 올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다 합쳐보면 러시아에서 뭔 일이 터졌다가 되죠. 구체적인 뉴스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일단 던지고 보자 해가지고 해룡 실리콘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전에 다른 거 다 팔아버렸고 가지고 있던 거 단타로 좀 하다가 다 정리해버렸고 그 해룡 실리콘을 추가 매수해가지고 400만 원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매수했잖아요. 했다가 요때가 뭐 그 떨어질 때일 겁니다. 그래서 8,010원에 여기에 그러니까 내려오려고 시작할 때 이때 바로 팍 던져놓고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게 엘컴텍을 잡았거든요. 2,830원에 잡았어요. 그래서 2,830원이니까 어? 이거 주문 양이고 그렇죠. 1,445원에 잡았죠. 1,445원이니까 여기에서 잡았어요. 여기서 잡고 그다음 올라갔을 때 이제 일부 이익 실현하고 더 올라갈 줄 알고 이익 실현하고 있었는데 다시 내려오는 바람에 여기서 매도해 버리는 바람에 벌었던 거 다시 까먹어 버리는 그래서 그냥 꽝돼 버렸고요. 그다음 뭐 바쁘게 막 여러 가지 매매했는데 빅텍도 매매하고 뭐 여러 가지 쭉 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빅텍 지금 그 100만 원 남겨놨고요. 그다음 이제 애니 능률을 그 잡았습니다. 그 애니 능률을 지금 그 윤석열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을 100만 원치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재 뉴스가 터졌을 때 어?
잠깐만요. 그렇죠. 뭐 하나가 안 보여가지고. 예. 그 악재가 터져서 이제 코스닥이 떨어질 때는 우량주 쪽으로 갖고 있었는 입장이니까 위험 관리는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했던 걸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바로 던진 거고요. 그다음 이제 그 뉴스를 봤을 때 포격을 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죠. 우크라이나에서 반군을 만약 포격을 가한 게 맞다면 러시아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긴장이 더 고조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그 엘컴텍을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뉴스가 그, 그 사실 무건이라는 또 찌라시도 돌고 막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급락했다가 다시 덜 올렸다가 빠졌다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렇게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엘컴텍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빅텍을 잡았어야 되는데 엘컴텍 잡은 건 실수였어요. 일단 전쟁 관련주를 잡는 게 맞았는데 빅텍 같은 경우는 보면 대장격이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네요.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그 이제 하락하던 지수가 다시 반등해 버리니까 이게 뉴스가 잘못됐는가 보다 싶어 갖고 이제 여기 단타 들어온 사람들이 막 손절을 하죠.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쭉 빠지면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들어올리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 뉴스에 이제 그 어느 게 진짜인지는 모르니까 그 단타 치는 사람들이 불안감이 작용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마도 미술 풀배팅 치는 사람은 거의 여기서 미수 풀배팅으로 치면 쭉 올라가면서 매수가 됐을 거란 얘기죠. 그럼 이제 여기서 계속 매수했는데 갑자기 쭉 빠지면 그 마이너스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금액으로 마이너스 나겠죠. 만약 미수 풀배팅을 쳤다면 쭉 내려오면 손절하는 힘으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럼 손절 다 하고 나면 이제 그 뉴스가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다시 또 반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불안한 투자 심리가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저도 괜히 한번 들어갔다가 엘컴텍 들어갔다가 마음만 잠시 기뻤다가 그 그냥 깔아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급등할 때 한 2, 30만 원 순식간에 싹 벌었다가 그다음 다시 빠지는 바람 본전 해가지고 광대공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했던 건 대충 이렇게 됐고 그다음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왜 가졌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빅텍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어,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까지 긴장감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이런 그 뉴스가 나올지 모르게 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러시아가 철군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쟁이 긴장이 완화된다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 나오는 뉴스를 보면 철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군대를 증강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긴장은 그대로 고조된 상태고 그다음 우크라이나에서 반군에 포격을 가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러시아 언론에서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 언론에서는 그거는 포격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진실 로망이 되고 그랬죠. 그래서 찌라시 도는 거 보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그 명분을 찾기 위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냥 도발을 하는 그런 흐름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러시아 반군들한테 시켜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게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군들이 공격하면 우크라이나군은 그 공격을 받으면 반격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됐을 때 누가 먼저 샀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죠. 왔다 갔다 사버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러시아군이 이제 그 왜 우리 러시아인들을 그 공격하느냐 하고는 빌미로 이제 밀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을 봐서 그래서 긴장감만 높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아주 긴박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만에 하나 그 삐끗하면 정말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고 나서 그래서 러시아군이 이런 상황인데 더 이상 철군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면서 어떤 도발을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 매체에서는 지금 방금 또 나온 속보 보면 러시아 매체에서 뭐라 그러냐면 친러 반군이 그 러시아 편인 반군이 우크라이나군 포격에 응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포격을 하니까
그 러시아 반군이 거기에 대해서 응사를 했다. 같이 포를 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먼저 쐈는지 알 수 없죠. 그냥 포 빵빵 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거기에 러시아 군인들을 보호한다는 그 명분하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뉴스 하나하나에 빅텍이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막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그 아예 종목을 매수를 안 할 것 같으면 빅텍도 필요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 되죠. 안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저렇게 이제 그 어떤 사건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만약에 어떤 그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100만 원의 손실을 본다는 걸 가정하고 손실을 보더라도 해지 차원에서 그냥 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100만 원을 꽂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른 종목 매수하면 오늘처럼 일단 유사시에 뭐 폭격을 했다든가 이런 뉴스 나오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빅텍이 역으로 올라가면서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쇄시키고 털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손실 감안하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텍을 제가 여기서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 철군한다는 바람에 갭으로 떨어져 갖고 8% 손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다시 11%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오락가락 하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우크라이나가 거기서 공격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러시아군이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서 반군을 공격을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는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러시아 언론에서 쟤들이 공격했고 반군이 그 응사했다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 언론 플레이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되면 이제 그 진실 규명이 안 되죠. 상방이 포를 빵빵 쐈는데 누가 먼저 쐈느냐 이건 이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쟁 위험은 있다 이렇게 말이 좀 길었지만 위험 관리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빅텍은 일단 100만 원 잡았고요. 그다음 애니능률 잡은 이유는 오늘 여론조사 한 군데 나온 데서 그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던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9포인트가 앞서는 그런 그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여론조사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대선 관련주가 공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이재명 관련주인 동신건설은 이제 오늘 악재 뉴스 터지고 나서 빠졌다가 못 들어올렸죠. 마이너스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애니능률은 다시 그대로 들어올려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윤석열 테마 쪽이 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에서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안철수 관련주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지하는 후보지만 투자는 투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도 밀리고 있고 그 지지율 조사에서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단일화를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 쪽이 우위를 가지는 거고요.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지지율상으로 어,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지금 대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대선 테마주 하나 정도는 좀그 매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뭐 그 제가 어저께 실적 괜찮은 그 종목 그 부탁드렸는데 댓글에 코얼 패션 코엘 패션이라고 그 추천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실적 괜찮았었어요. 괜찮았고 오늘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분봉을 보시면 상승 모습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악재 뉴스 터질 때 빠졌다가 못 들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 저는 지금 계속 그 실적 발표가 그 2021년 전년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우량한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 해룡실리코도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뒤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문제가 아니다. 어떤 재료로 움직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실적 부분 다 포기하고 매커스도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밀리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테마가 있는 종목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 관련주 빅텍하고 요건 해지 차원으로 그다음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공격 안 했다 그러지만 러시아에서 지금 계속 공격했다 우기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대선 테마 쪽으로 윤석열 관련주를 한번 매매해보자 싶어서 오늘 100만 원만 잡았습니다. 걱정돼 갖고 배팅을 많이 하지도 못하겠어요. 오늘 보시면 애니 능률이 가장 강했다고 보여져요. 히림비라는 종목은 대장격으로 움직이긴 했는데 지금 최근 흐름이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근데 애니 능률은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그 어떤 재료만 맞아진다면 위로 뚫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날짜가 한번 좀 도전해보자. 그래서 오늘 뭐 덕성이라는 종목도 움직이고 했는데 서현도 그렇고요. 다 조금씩 움직였죠. 웅진도 그렇고 움직였는데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애니 능률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파평윤시죠. 그런 관점으로 가졌고요. 그다음 이재명 관련주는 대체로 밀리고 있죠. 많이 빠지긴 했는데 보시면 동신건설 지금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주가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상당한 우위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종목은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악재 터지고 나서 빠졌다가 다시 못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 쪽에 조금 우위를 가지는 것 같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관련주 쪽으로 빅텍은 그냥 그 보유 위험 관리 차원에서 가지고 있고 애니 능률 쪽으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장중에 가장 강했던 거는 제 기억에 이 네온테크 상한가 들어갈 뻔했어요. 네온테크 저도 한번 들어갔다가 그냥 그 뭐 보합권에서 그냥 바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드론 관련한 뉴스가 지금 최근에 뜨는 것 같습니다. 베셀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상한가 떠오를 때 무슨 드론 관련한 뉴스가 있어가지고 상한가 들어오고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었어요. 올라가다가 악재 터질 때 빠지고 나서 지금 못 들어올렸는데요. 여기서 밀렸죠. 그래서 그 뭐 이런 종목은 제가 별로 관심을 안 주는데 오늘 레온테크가 얘가 원래 드론 관련주기 때문에요. 작정하고 땡겨 올린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그 세력들이 작정하고 엄청난 매수세로 끌어올렸는데 거의 상한가를 넣으려고 작정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여기서 악재 뉴스 터지면서 확 밀려버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꼬여버린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올리려고 그러다가 못 들어올리고 뒤로 밀리면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장이 한번 흔들려 버리니까 세력들이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자기들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물량을 엄청나게 집어넣어 갖고 당겨 올리면 내일 갭으로 뜬다는 보장이 됐을 때는 가능한데 만약에 그 러시아 사태가 악화돼 가지고 미증시가 하락해 버리면 엄청나게 당겨 올리려고 물량을 다 집어넣었는데 갭 안 뜨고 갭 하락해 보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세력도 위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쉽게 못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 그 화장품 관련주 중에 이차한불이 오늘 또 그 작정하고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무슨 뉴스가 뜬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혹시 이차한불 뭐 특별한 그 뉴스 있으면 댓글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한 건 화장품 관련주를 좋게 봤던 이유가 미국에서 확진자가 그 14만 명으로 확 줄었답니다. 거의 100만 명을 넘어서다가 이제 그 고점 찍고 이제 꺾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계절이 또 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 있는 유럽이나 미국,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이런 곳에 확진자가 이제 정점을 찍고 꺾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꺾인다는 느낌이 들면 미국의 확진자 줄어들면 개인적으로 잉글루드랩을 가장 좋게 봅니다. 얘가 미국 쪽에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그거 작정하고 땡겨 올렸던 것 같아요. 잉글루드랩을 아침에 쫙 끌어올릴 때 물론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같이 움직이긴 했지만 강하게 쫙 끌어올렸다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악재 뉴스 터지면서 땡겨 올리던 세력들이 이제 위험 관리해야 되니까요. 확 던지면서 쭉 빠져버렸고 그 힘이 이제 빠져갖고 많이 못 올리고 어정쩡하게 걸려있는 이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봤던 종목 중에 가장 강했던 거는 화장품 관련주 중에 이차한불이 가장 강했던 것 같고요. 여전히 지키겠죠. 이게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던 세력이 다 털진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 드론 관련해서는 네온테크가 강했던 것 같고요. 대충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 버려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대선 테마주 쪽에 애니 능률을 100만 원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여전히 지금 불확실하고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중간에 급락할 때 깜짝 놀래가지고 졸고 있다가 쭉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빠르게 대응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엄청난 손실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렇게 쭉 빠져버리면. 그래서 그 당분간은 러시아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는 보유 종목도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 그 해지 차원에서 그 빅텍 같은 종목을 꼭 하나는 달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장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혹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제가 빠뜨린 게 있으면 댓글에다가 알려주시면 내일 방송할 때 제가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시장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 하루 종일 집중 안 하고 그냥 어, 그 유튜브 영상 보면서 뭐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구경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베팅하지 않고 이렇게 놔놓고 이제 이건 뭐 10% 빠져봐야 10만 원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물론 뭐 대책 없이 던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 위험 관리를 그만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팅을 100만 원만 치면 빠져봐야 뭐 10% 이상 급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어, 좀 쉬어가면서 장이 안 좋을 때 무리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응 잘 하시고요. 지금 러시아 매체에서는 계속 그 친러 반군이 우크라이나군에게 포격에 응사했다 이렇게 지금 둘이 포격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계속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당할 수 있는 빌미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국제 정세도 어렵고 우리나라 정세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끝으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생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